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논란 속에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뭘까요? 3이라는 숫자를 보면 왠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의 식사를 해야 하죠. 그래야 뭔가 하루가 배부른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요즘 아침 제대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 아침은 걸러주는 게 에티켓이 되었습니다. 삼식이라는 말이 전설의 고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식사들은 잘 하고 계시죠? 이처럼 3은 우리에게 하루를 완성해 줄 것 같은 꽉 찬 느낌이 들게 하는 숫자입니다. 법도 마찬가지죠. 3법이라고 하면 뭔가 법체계가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완벽히 돌아갈 것 같은 완전체 같은 느낌이 떠오릅니다. 삼위일체는 종교적인 말인 것 같아 보여도 실은 법률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기관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법률적인 근간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률의 완전체처럼 느껴지는 임대차 3법은 도대체 무슨 법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는 매매,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파는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세와 월세를 뜻하는, 즉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빌리는 것을 뜻하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워낙에 투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임대차는 거의 부동산의 코어와도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투자하는 이유는 실제로 자기가 들어가 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집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통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집을 빌려주는 임대, 쉽게 말해서 세를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힘들게 직장에서 하루하루의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몸과 마음에 온갖 부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365일의 전투 같은 일상에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이전에는 수입의 구조는 한 개의 물줄기였어요.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의 구조에서 또 다른 물줄기가 생겨난 겁니다. 막연하게 하늘만 바라보면서 빗물을 모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작은 샘 혹은 저수지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늘을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일정한 수입이 알아서 차오르는 물줄기처럼 내 계좌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원더풀한 일입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조물주가 아름답게 창조해서, 세상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 내 계좌에 자동으로 현금이 꽂히기 시작해서, 이렇게 수입 구조의 채널이 하나 더 생기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대한 관심을 극도로 가지는 겁니다. 아마 생전 처음 해라는 것을 놓고 내 계좌에 월세가 꽂히는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겁니다. 불로소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굳이 일터의 현장에 있지 않아도 내가 세놓은 집은 보이지 않는 공장처럼 24시간 365일 쉼없이 돌아가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을 꼬박 돌리고 나에게 임대료라는 수입을 꽂아주죠.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집을 사면 임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임대는 짧게 치고 빠지는 이른바 엄청난 속도의 회전율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자동차의 바퀴가 도로에 많이 굴러가다 보면 교통사고의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시장에서 임대차는 수많은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갱신되고 소멸되는 하나의 작은 우주와도 같은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너무도 많은 계약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계약관계 속에서 갑은 집주인이고 을은 세든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죠.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징은 새들어 살고 있는 을을 보호하려는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약자보호법은 고대시대 때부터 법의 가장 기초적인 뿌리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인지라 아무리 손바닥으로 물을 담아도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것처럼 법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계가 많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국회는 임대차 3법이라는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서 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임대인이 있을 테고 임차인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잘 들여다보시고 이 법안이 나에게 향후 끼칠 영향에 대해서 잘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3법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 임대차 신고제. 둘째,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제. 셋째, 임대차 상한제입니다. 이 법안들이 각자 독립적인 법률안 같지만 실은 삼시세끼처럼 하나를 빠뜨리면 굉장한 공복감을 느낄 수 있는 법안들이에요. 첫 번째로 임대차 신고제는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집주인과 세든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바로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자율이 아니라 이제는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을 하시면 중개사님이 거래 신고를 하게 되죠. 어디까지나 매매 계약에 한해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법을 바꿔서 전월세 계약을 해도 시군구청에 30일 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전월세 거래 현황의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월세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보다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집을 세놓은 임대인들의 소득이 이제는 낱낱이 이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필터처럼 걸러지게 된다는 거. 아무래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전국의 모든 임대차 거래가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콕 찍어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절세가 아닌 탈세를 잡아내기에는 최적화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갱신제와 상한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거는 법안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데이터가 있을 때 임대차 3법을 준수했느냐 위반했느냐 확실한 판단 기준이 서기 때문이죠. 이제 탈세는 다 필터링이 됩니다. 그러니 합법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3법의 두 번째 법안은 바로 임대차 계약갱신제입니다. 갱신하다는 말은 다시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숯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숯불이 무서운 건 윗불이 아니라 밑불 때문입니다. 꺼진 듯 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은근한 화기로 익힌 고기 맛이 일품이어서 숯불구이가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갱신이 그런 개념입니다. 끝난 듯 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뉴욕 양키즈의 요기 베라간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의 말이 부동산에 이렇게 정확히 적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갱신은 다시 살려나간다는 뜻입니다. 계약이 만료돼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다시 쉼표를 찍고 그 다음을 이어간다는 뜻이죠. 새 들어 사는 사람, 임차인에게는 아주 좋은 찬스죠. 기존의 주택 임대차 기간은 전월세 2년입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세 가지 안이 논의 중에 있어요. 첫째로 갱신을 무한대로 하자. 계약이 끝나도 임차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법안은 임대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무한대로 이어가면 많은 잡음도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택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안, 2+2+2. 총 6년을 갱신할 수 있게 하자. 바로 초등학교 6학년을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것 때문에 중간에 학교를 급고 학교를 옮겨야 하는 주거의 불안정을 보호해 주자는 겁니다. 굉장히 임차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월세 계약 갱신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6년까지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임대인이 그 와중에 어떻게든 임차인 내보내려고 별다방 같은 방법을 다 쓸 텐데 임차인의 주거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 2+2입니다. 편의점에서 자주 보는 2+1이 아니라 2+2. 2년 계약에 한 번 더 연장해서 2년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의 2년에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연장하자는 거예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이것도 정말 땡큐입니다. 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월세를 조금 더 올려받고 싶어서 지금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들이고 싶은데 집의 회전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놀이공원의 회전목마는 많이 돌수록 수익이 올라가죠. 임대차도 그렇습니다. 집을 돌리기는 돌리되 임대료를 올리면서 돌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세든 사람이 임대료를 3번 내지 않을 때 집주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집주인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하면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뻥을 친 겁니다. 관계기간에 이 사실이 딱 걸리면 이에 대한 벌금으로 세든 사람의 이사 비용 2년간의 임대료의 3배를 물어야 됩니다. 그냥 뒤통수에 철퇴를 맞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법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법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대차 상한제입니다. 상한제는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 이상 올리지 말라는 거죠. 분양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같은 상한제 집안 출신이네. 집주인과 세든 사람이 서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집주인이 전 월세 당연히 올리려 하죠. 그때 5%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든 사람에게는 정말 땡큐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집주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임대차 3법의 적용식입니다. 지금 법안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슬슬 흘러나오는 얘기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소급이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계약도 현재처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집주인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직장을 얻을 것을 예상 집주인이 세든 사람에게 사정 얘기했습니다. 딱 2년만 전세 계획을 했어요. 2년 지났습니다. 아들이 곧 귀국할 때 됐어요. 그래서 세든 사람에게 집 빼달라고 할 찰나에 변경된 2+2 계약이 소급 적용이 됩니다. 세든 사람도 전세를 못 구해 2년 더 살아야겠다고 계약갱신을 요구해 옵니다. 집주인 참 난감하게 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돼요.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하면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무서운 건 이러한 혼란은 잠시 임대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으려 하는 전세 매물의 실종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가도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서 전세 대란이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바로 전가입니다. 전가는 떠넘긴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원하는 만큼 못 올리게 되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손해본 월세만큼 채워 넣으려 하기 때문에 세든 사람에게 임대료 외의 부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임대차 3법 전에 전세금을 미리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 하는 임대인이 많아질 겁니다. 임대차 3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돼도 임대차 3법을 대비해서 집주인들의 전세 매물은 당분간 줄어들 듯 하고요.
전세값도 계속해서 올라갈 듯 이런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4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전세값은 전주보다 0.10 뛰면서 54주 연속 상승 곡선을 달렸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173, 100을 넘어설수록 전세 수급이 불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꽃은 함께 피면 한박꽃, 홀로 피면 쪽박꽃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안에서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승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정원 안에서 고고하게 홀로 피는 꽃이 되어서 곧 시드는 것보다 함께 어울려 피는 꽃이 될 때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임대차 3법이 포세이돈의 삼지창처럼 보호할 사람 보호하고 남용할 사람 막는 그러한 모습을 실현하는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문의 문을 닫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